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 러닝 주제로 지구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인류세의 정의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살펴보면 인류세는 어, 인류세 그리고 인신세 그리고 홀로세 중에서 인류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시점으로부터의 별개로 새로 생긴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한 시점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지만 대기의 변화를 기준으로 이제 할 경우에 산업혁명이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거대한 힘마저 압도하고 있는가? 라고 이제 인류세 연구에서 스페판 그리고 크리천, 존 맥릴이라는 과학자가 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수십 년 동안 지구 시스템 관련 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구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구성 요소, 그리고 그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지구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해야만이 다양한 그런 변화되는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키워드는 그 7가지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권역과 순환의 이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지구 시스템 과학으로 가는 첫 두드림은 지질학자인 에두아르트 쥐스였습니다. 이 학자가 그 이제 암석권 그리고 수권, 생물권이라는 용어를 이제 도입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블라디미르 베르나츠키의 학자는 그 최초의 그 현대 과학적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옆에 있는 여기 사진과 같이 지구의 어떤 여러 권역들이 아주 복잡한 그 상호작용을 해서 그 지구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인류권을 포함하는 체계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여기 보시면 생물권, 그리고 암석권, 그리고 수권, 대기권, 그리고 인류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거 40억 년 정도 동안 지구의 기후는 놀랄 만큼 안정기였다고 알려져 있고, 그런 와중에 태양 에너지는 30% 정도 증가를 하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는 대기권의 그 이산화탄소가 공생을 했기 때문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으로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태양 에너지가 증대했는데도 왜 지구는 극적으로 뜨거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 제임스 러브록과 린마 굴리스가 가이아 가설에 따라서 해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억제 피드백, 강화 피드백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억제 피드백을 그 체계를 통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으면 냉각 효과를 주면서 그 시스템의 균형을 찾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에 반해 강화 피드백은 빈건이 조절 시스템 역할을 하는 현상으로서 해양의 얼음이 녹는 현상을 온난화를 유발하는데 그 강화 피드백의 순환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억제 피드백과 강화 피드백의 내용이 가이아 가설로서 이제 이야기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처럼 여러 작용을 통해서 지구가 장기간 동안 보여준 안정성과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화 피드백과 억제 피드백의 체계가 이제 그 결과로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흐름의 원천임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기 중 산소 급증이라는 이제 내용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생물체가 이제 사는 동안 탄소를 자신의 몸에 가두고 죽고 나서 사체로 가라앉아서 이제 퇴적이 되고,
그리고 또 암석으로 변하면서 깊은 바닷속에 그 바닷물 속에 침전물 안에 탄소를 가두는 방식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 이 경로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탄소와 기후라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기후과학자들은 그 여기 있는 왼쪽 그래프와 같이 그 남극과 그린란드의 얼음을 파헤쳐서 그 수천 년 넘게 쌓인 얼음층을 측정을 하고 이를 통해서 그 지구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다양한 기온 변화와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순환 주기를 재구성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질 때 탄소를 방출하고 지구가 추워질 때 탄소를 흡수해서 그 보관하는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을 여기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고요. 따라서 이제 남극의 빙하 코어 기록에 기반해서 그 이산화탄소와 기후의 변화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살펴보고 이런 상관관계를 빙기, 간빙기의 이제 주기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탄소의 흡수와 방출의 주기는 생물권, 그리고 대기권, 지구 시스템 등의 어떤 권역들 사이에서 지구의 그 순환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이 주기는 탄소의 그 생물 지구화학적 순환을 형성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구의 다양한 권역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중에서도 그 산소 다음으로 가장 큰 순환이 큰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탄소의 순환이 가장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탄소의 순환과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오른쪽 이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킬링 곡선이라는 것은 킬링이라는 학자가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장소에 가서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하면서 그 생물권의 숨쉬기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킬링 곡선으로 알려진 이 도표는 그림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어떤 측정 결과치가 육지 생물권의 계절적 순환을 넘어서는 결과가 있다고 나타내어주고 있고요. 이러한 킬링 곡선이 그 인간의 연료 사용이 그 지구 대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면서 지구 시스템 전체에 작동하는 것까지 이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국제 직권 생물권 계획이라고 해서 1980년대에 이르면서 많은 환경 문제들이 지구적으로 이제 개념이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졌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해 왔는데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지구 환경 변화를 위한 과학이 필요하고 오존홀에 대한 우려도 더 광범위한 환경 문제들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존층이 옅어지면 그 지상의 다양한 생명체가 해로운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국의 어떤 보고서에는 인간 활동에 영향을 반영한 그 인간 활동의 영향은 이제 뭐 토지 사용하는 것, 그리고 오염되는 것들,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 배출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해서 지구 시스템의 개념 모델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은 순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새로운 국제적 과학 조직이 필요함을 이제 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그 지구 시스템은 지구의 작용에 있어서 이제 그 나타내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변화와 이제 그런 변화의 원인을 계속 탐구 중에 있는데요. 지구 시스템에 있어서 그 인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 여러 가지 증거들에서 이제 기반해서 새로운 지질 시대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지질학자들의 어떤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 증거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암석에 그 인간이 표시를 남긴 부분을 입증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까지 인류세와 관련된 키워드,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